자, 두 번째 시간에는 등비 수열의 극한을 배울 건데, 얘는 전 시간에, 첫 시간에 배웠던 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등비 수열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라는 커다란 내용 안에 등비 수열의 극한이라는 이제 작은 단원이 들어있는 건데, 자, 얘는 잡아. 등비 수열은 어떤 게 등비 수열이었냐면, 첫째 항에 똑같은 수를 계속 곱해서 나오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야. 뭐 예를 들어 첫째 항이 A고 계속 곱하는 수를 우리가 공비라고 하는데 공비를 R이라고 하면 공비가 R이면 첫째 항은 A, 그 다음은 AR, 그 다음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이렇게 돼서 n번째 항이 AR의 n-1 제곱 모양으로 나오는 게 등비 수열이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우는 등비 수열의 극한은 공비의 크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데, 자, 예를 들어 한번 써볼게.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인 수열이 있었어. 자, 그럼 첫째 항이 2, 둘째 항은 3 곱하니까 6, 셋째 항 3 곱하니까 18, 3 곱하니까 몇이지? 54 등등등 이렇게 커지지. 자, 공비가 3, 1보다 큰 수면 첫째 항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뭐 마이너스면 이런 식으로 됐을 거야. 어쨌든 절대값이 점점점 커지고 있어. 그러니까 공비가 1보다 큰 경우에 리미트 a 아래 n-1 제곱을 계산한 극한값을 찾아라 라고 하면 절대값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에 가까워지지 않고요. 자, 수렴하지 않는 걸 우리가 발산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이번에는 공비가 1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공비가 1이면 첫째 항에 1을 계속 곱한 거야. 자, 2 곱하기 첫째 항이 2. 그 다음 항 1 곱해서 2. 또 1 곱해서 2. 또 1 곱해서 2. 자, 그러면 공비가 1이면 계속 똑같은 첫째 항만 반복되니까 얘는 첫째 항의 수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두 번째는 첫째 항이 첫째는 뭐든 상관없어. 자,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뭐 3분의 2라던가 마이너스 3분의 1 같은 경우야. 자, 첫째 항이 2야. 공비가 3분의 1이면 다음은 3분의 1, 3분의 2, 그 다음은 9분의 2, 그 다음 27분의 2 이렇게 되지. 공비가 만약에 마이너스이면서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얘는 얘랑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만 계속 바뀔 거야. 근데 봐라. 절대값 자체가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어. 얘는 양수이면서 0에 점점 가까워지고 얘는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데 0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어쨌거나 둘 다 0에 가까워지고 있어. 자, 그래서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경우는 리미트 a 아래 n-1 제곱의 극한이 어떻게 된다? 0에 수렴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니까 계속 왔다 갔다만 해. 어딘가에 가까워지지 않아. 그래서 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a 아래 n-1 제곱하면 발산, 수렴하지 않는다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봐라. 첫째 항이 2야. 공비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6, 3 곱하면 18,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54. 아까 얘랑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얘는 풀마 반복되네. 자, 봐라. 절대값이 부호가 점점 절대값이 커지면서 부호가 달라져.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지. 절대 어딘가에 가까워질 수 없어. 자, 그래서 얘도 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면 이 수열은 발산한다라는 성질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하는데 공비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다 발산이야. 등비 수열은 언제만 수렴해? 공비가 1이거나 또는 공비가 얘네들처럼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에만 수렴해요. 자,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서 어딨지? 여기 있다. 자, 등비 수열 a 곱하기 r의 n-1 제곱 모양의 등비 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가 1이거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한다.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 이건 뭐냐면 얘들아 이런 거야. 첫째 항이 만약에 이제 아까 나는 0이 아닌 경우만 썼잖아. 만약에 첫째 항 A가 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사실 공비가 얼마냐랑 상관없이 0에다가는 뭘 곱해도 다 0이야. 첫째 항이 0이면 그냥 얘는 무조건 0이야. 그러니까 첫째 항이 0이면 당연히 0에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의 등비수열은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대하여 수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아래 n제곱 모양의 수열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한번 써볼게. 자, 수열이 아래 n제곱 모양이야. r이 1보다 큰, 2 같은 경우는 2의 n제곱이니까 2, 4, 8, 16 점점 커지니까 수렴하지 않겠지? 자, r이 만약에 1이야. 그러면 1의 n제곱은 계속 1, 1, 1, 1이니까 수렴하겠죠? r이 1보단 작고 마이너스 1보단 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분의 1이라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애들이면 거듭 제곱을 하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처럼 절대값이 점점점 작아져. 그럼 이 수의 부호가 뭐냐랑 관계없이 절대값이 점점점 작아지니까 둘 다 몇에 수렴하게 돼? 0에 수렴하게 되고요. 자, r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 왔다 갔다 하니까 발산, 진동이고요. r이 마이너스 2처럼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도 계산을 하면 얘랑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수렴하지 않겠지. 자, 그래서 아래 n제곱 모양의 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가 1이거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2 사이에 있거나 또는 1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등비수열의 극한, 수렴과 발산할 조건이 친절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얘를 잘 기억해 주세요. 얘랑. 자, 여기 두 개.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성질을 이용해서 등비수열의 극한, 수렴, 발산을 조사할 건데, 자, 일단 1번 문제를 한번 보자. 자, 다음 극한을 조사하고 극한이 존재한다면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일단 1번을 봤더니 3의 2n제곱 마이너스 8의 n제곱인데, 자, 얘들아, 이 3의 2n제곱은 3의 제곱의 n제곱이거든? 3의 제곱을 먼저 계산을 좀 해볼게. 그럼 얘가 리미트, 자, 분모가 3의 제곱, 9의 n제곱, 마이너스 8의 n제곱. 자, 얘도 8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의 2n-2제곱이잖아. 얘를 2로 묶으면 n-1이 되거든? 그러니까 3의 제곱, 9의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자, 그런데 이게, 자, 똑같지는 않아. 근데 이제 오늘 배웠던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극한 중에 n제곱 플러스 1, 2n제곱 플러스 3n 얘처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분모의 최고차으로 나눈다가 있었잖아. 얘도 무한대인 식들이 분모 분자에 지금 다 있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다 등비수열 모양이잖아, 얘들아. 뭔가의 거듭제곱. 그러면 아까 다항식분의 다항식처럼 분모에서 아까는 차수가 큰 거였지. 여기는 공비의 절대값이 큰 쪽으로 나눠. 자, 공비의 절대값이 큰 쪽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얘를 분모 분자를 9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대로 1이 되고요. 얘는 8의 n제곱을 9의 n제곱으로 나누니까 8의 n제곱 나누기 9의 n제곱은 9의 n제곱분의 8의 n제곱이고 분모 분자에 둘 다 지수 n이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그래서 얘가 9분의 8의 n제곱이 되는데 이렇게 쓰면 얘들아 이게 1보다 작은 수잖아. 1보다 작은 수를 무한히 많이 곱하면 9분의 8, 81분의 64, 세제 곱하면 700, 어쨌든 계산을 쭉 하면 점점 좀 작아질 거야. 이 계산은 니네가 해봐. 그래서 얘가 0에 점점 가까워지고요. 그래서 분모가 어떤 숫자에 수렴하게 돼. 그래서 분모 분자의 최고차으로 나누는 거야. 얘도 나누잖아. 얘는 8의 n제곱 곱하기 8의 1제곱이야. 8의 1제곱 냅두고 8의 n제곱 나누기 9의 n제곱 얘처럼 9분의 8의 n제곱이라고 쓰면 마찬가지로 1보다 작은 걸 무한히 많이 곱하니까 0에 수렴해서 이걸 계산한 값은 0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 자, 얘도 9의 n제곱
곱하기 9의 마이너스 1제곱. 자, 9의 마이너스 1제곱은 9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얘랑 나눌 때 9분의 1은 놔두고, 얘랑 나누면 n제곱 없어지네? 그래서 9분의 1이네. 자, 그래서 답이 1분의 0 플러스 9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게 나누는 건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 9의 n-1제곱 나누기 9의 n제곱은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뺄 거야.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제곱은 9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2번도 똑같아요. 2번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으로 나눠볼게요. 자,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이 아니지. 자, 분모의 공비의 절대값이 큰 쪽으로 나누면 2보단 9가 크잖아. 그래서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누는 거야? 루트 9의 n제곱으로 나눌 건데 루트 9가 3이니까 3의 n제곱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럼 일단 분모부터 계산을 해보면 자, 루트 9의 n제곱으로 나누면 얘랑 나누면 똑같으니까 1, 얘랑 나누면 아까 한 것처럼 9분의 2의 n제곱. 자, 이렇게 나누면 밑이 같죠? 지수 n 플러스 1 빼기 n 하면 1. 이 2의 n 플러스 1제곱은 2의 n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이니까 나누면 2는 냅두고 2의 n제곱을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3분의 2의 n제곱이 돼서 자, 얘가 1보다 작은 수를 여러 번 곱하니까 0에 수렴해서 답이 1분의 3이라 3이 돼요.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문제는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다항식 극한에서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 잠깐만. 이런 x의 n제곱, x의 뭐 이렇게 생긴 거랑 비슷해. 아니다. 우리 미안해. 함수 극한이 아니라 수열의 극한이지. 그러니까 x 세제곱 왜 자꾸 x라고 쓰지? n 세제곱. n 세제곱, n 제곱. 아까 했던 그거랑 비슷해. 아까 n 세제곱으로 묶었었지? 자, 얘도 뭘로 묶어? 두 개 중에 공비의 절대값이 큰 3의 n제곱으로 묶어. 그럼 얘는 1 빼기 얘는 3분의 2의 n제곱이 되고요. 자, 그럼 n이 무한히 커져. 그럼 1보다 작은 걸 3분의 2를 무한히 곱하면 n이 1이면 3분의 2, 2면 9분의 4, 3이면 27분의 8, 4면 81분의 16이라 점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0에 점점 가까워져서 이걸 계산한 값은 1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3의 n제곱을 계산한 건 3, 9, 27, 81 이렇게 점점 커지잖아.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얘를 계산하면 의미를 따져보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12번을 한번 볼게요. 자, 12번 문제를 보면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와 이렇게 나오면 진짜 좋은 거야. 자, 수렴하는 수열 AN이라고 했어. 얼마에 수렴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수렴한대. 자, 그러면 이 수렴한다 했으니까 리미트 AN을 계산한 값을 우리가 적당히 A 이렇게 놔보자. 어쨌든 얘가 지금 수렴이야. 그러면 얘들아 AN이 수렴이라며. 그러면 리미트 AN은 뭐 A라고 놨으니까 이제 이걸 계산을 할 때 이게 뭔가에 가까워지면 거기다 A를 곱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럼 물질을 봤더니까 이건 나중에 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면 이건 대문자 A인 숫자랑 마찬가지야. 뭐 이게 만약에 3이면 3 곱하기 4의 n제곱 이런 식인 거야. 근데 봤더니 거기에 4의 n제곱이 곱해져 있네. 우리가 방금 위에서 아래 n제곱 모양의 등비수열의 극한을 물어보면 분모의 절대값이 공비의 절대값이 큰 쪽으로 나눠라라고 했어. 그럼 지금 분모의 숫자가 4의 n제곱이 있고 3의 n제곱이 있잖아. 그러니까 공비가 큰 4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야. 그러면 여기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an이 되고요. 3의 n 플러스 2를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3의 n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나누기 4의 n제곱이고요. 곱하기 한 번만 하는 거지. 자, 얘를 분수로 적으면 4분의 3의 n제곱 곱하기 3의 제곱 9가 돼요. 자, 얘도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4의 n 플러스 1 나누기 4의 n제곱 밑이 같으니까 지수 n 플러스 1 빼기 n을 하면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의 n제곱 곱하기 an이죠? 얘도 마찬가지야. 2의 n제곱 곱하기 an을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4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an이 될 거야. 자, 원래 여기서 1로 내려오는 거 암산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여기 자 안 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우려고 따로 써본 거야. 근데 이제 첫날이라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봐라. an 수렴이래. 1보다 작은 2분의 1이나 절대값 1보다 작은 4분의 3도 무한히 많이 곱하면 수렴할 거야. 그러면 각각이 수렴하면 다 리미트 an 빼기 리미트 9 4분의 3의 n제곱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쓸 수 있으니까 각각의 극한값을 더하고 빼고 나눠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an의 극한값 아까 우리가 대문자 a라고 놨죠? 얘는 0에 수렴하니까 9 곱하기 0은 0. 얘는 4. 얘도 a 곱하기 0이니까 0이네. 자, 이걸 계산한 게 얼마다? 2다. 자, 양변에 a를 곱하면 4는 2a라 우리가 찾고 싶은 a는 2가 답이 됐어요. 자, 13번을 볼게요. 자,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물어봤어. 자, 아까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배웠는데 뭐뭐 있었냐면 R의 n제곱 모양이면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단 크고 1보단 작거나 같다. 자, 등비수열이 A, R의 n-1 제곱 모양이면 첫째 항이 0이다 또는 공비가 얘랑 똑같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자, 얘는 첫 번째 모양과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n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x 곱하기 x-2의 전체 n제곱이니까 밑에 있었던 거랑 비교하자면 R의 n제곱 모양인 거야. 이렇게 생긴 게 수렴하려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단 크고 1보단 작거나 같다. 연립부등식이네. 자, 두 개 묶으면 마이너스 1, x, x 마이너스 이쪽이 커야 되고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보다 1이 크거나 같아야 한다. 연립부등식은 각각 풀어서 겹치는 걸 찾는 거고요. 자, 전개를 일단 해보면 위에 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 1을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고 2차 부등식 인수분해해서 풀어요. 자, 얘들아, 뭔가의 제곱은 항상 양수라고 했어. 언제만 빼고? 0일 때만 빼고. 그러니까 얘는 제곱하면 양수가 되는 건 당연해. 그러니까 언제만 양수가 아니냐면 0일 때만 양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x-1이 만약에 0이 된다면 양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x-1은 0이 아니어야 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x가 1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두 번째 걸 볼게. 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는영으로 고쳐서 인수분해하려고 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돼. 자,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했었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고쳤어. 그럼 앞에 3개 인수분해하면 x-1의 제곱. 얘는 2항에 그럼 이렇게 되거든. 자, 봐봐. x-1을 제곱하면 2보다 작거나 같대. 제곱해서 2보다 작거나 같은 수는 루트 2보단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루트 2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죠. 양변에 1을 더해주면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 자,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자, 그럼 수직선을 그려보면 얘들아 봐라. 당연히 1을 가운데 놓고 1보다 큰 수 1 플러스 루트 2랑 1보다 작은 수 1 마이너스 루트 2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 배운 건 얘보단 크고 얘보단 작다인데 여기서 나온 답은 1은 안 된다야. 그래서 이 부분은 답이 x가 1 마이너스 루트 2보단 크거나 같고 0보단 작다. 또는 합집합이야. 아이 미안해. 0이 아니라 여기 1이네. 1보단 작다. 또는 1보단 크고 1 플러스 루트 2보단 작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 문제의 답이에요. 자, 이번에 다음 문제 14번을 한번 볼게요. 자, 14번은 극한값을 찾으시오 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보통 애들이 다 좀 어려워하는 문제거든. 그래서 천천히 잘 들어보고 모르겠으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얘가 지금 아래 n제곱 모양의 극한인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아래 n제곱 모양의 수열의 극한을 할 때 공비가 1보다 클 때, 1일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거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눴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14번도 범위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눠서 생각할 거야. 그래서 제일 처음엔 첫 번째 R이 1보다 클 때. 자, 그리고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과 다르게 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의 극한을 찾을 거야. 이거 여기 따로 써볼게. 1 플러스 R의 n제곱 분의 R의 n제곱. 자, 첫 번째 R이 1보다 클 때. 자, 우리 이제 뭘 찾을 거냐면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1 플러스 R의 n제곱 분의 R의 n제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야. 자, 그런데 얘들아, R이 1보다 크다는 건 예를 들면 2, 3, 4, 5 이렇게 생긴 게 1보다 큰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R을 몇이라고 해볼까? 한 2쯤 된다라고 해볼까? 자, R이 2라고 하면 얘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리미트 1 플러스 2n제곱 분의 2n제곱. 아까 이런 모양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최고차원으로 나눈다고 했어. 아, 여기서는 공비가 큰 걸로 나눈다고 했어. 공비의 절대값이 큰 쪽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분모의 공비가 큰 쪽으로. 그러니까 얘는 뭘로 나눠야 돼? 2의 n제곱으로 나눠야 돼. 여기에서 일반화시킨 이 문제에서라면 R의 n제곱으로 나눠야 돼. 그래서 분모 분자를 R의 n제곱으로 나누면 R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요. R이 1보다 큰, 뭐 예를 들어 2나 3 같은 경우면 얘가 2분의 1, 뭐 3분의 1 이런 애거든. 1보다 작은 2분의 1이나 3분의 1 같은 수를 무한히 많이 곱하면 얘가 0에 수렴하니까 극한값은 1이 돼요. 자, 두 번째는 R이 1인 경우에 이 수열의 극한을 생각해 볼게요. R이 1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는 R이 그냥 1인 거야. 이게 1이야. 1 플러스 1의 n제곱은 1. 1의 n제곱은 1. 그러니까 얘는 이 수열은 그냥 2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n이 뭐가 되든지 간에 극한이 그냥 2분의 1이고요. 세 번째는 R이지. R이 1보단 작고 마이너스 1보단 큰 경우. 자, R이 1보단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는 얘들아 2분의 1이나 R이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애거든. 자, 2분의 1도 무한히 많이 곱하면 아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점점 0에 가까워졌었지. 무한대분의 1이니까. 그래서 그냥 얘는 사실 이거를 다시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이 자체로 계산하는 거야.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얘 0에 가까워지고 얘도 0에 가까워지니까 답이 1 플러스 0분의 0이라 0이야. 그 얘가 이제 음수일 수도 있잖아. 이 경우에는 자 봐라. 거듭 제곱하면 n이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2면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에서 부호가 왔다 갔다는 하지만 절대값이 점점점 작아져서 어쨌든 0에 수렴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 물론 이 문제는 R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다룰 필요는 없어. 근데 그런 말이 없었다면 다뤄야 돼. 근데 이제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봐. 이 문제가 그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거든? 일단 얘만 생각해도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반복되기 때문에 얘가 이 두 개가 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일단 수렴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봐. n이 만약에 홀수 1이야. 그럼 분모가 1 더하기 마이너스 1인데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지 않고 굳이 구분하자면 발산인데 이 문제에서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없다고 했으니까 다룰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할 거냐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자, 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 R의 n제곱인데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긴 애거든.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R의 n제곱 등비 수열이 들어있는 이 식의 극한을 물어보면 분모 분자를 나누는데 뭘로 나눠? 분모에서 공비가
절대값이 큰 쪽으로 나눈다 했으니까 이 마이너스 2의 n제곱으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n제곱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r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분모는 r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1, 1이 돼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r은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같은 수라 r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같은 수가 돼서 절대값이 1보다 작아. 얘처럼. 그러면 무한히 많이 곱하면 0이 수렴하겠죠? 그래서 답이 0 더하기 1, 1분의 1이니까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계산했던 거 한번 봐보자. 1번, 5번을 한번 볼게. 좀 더 줄여야 되겠다. 자, 1번과 5번 봐봐. 모양이 어때? 똑같아. 1번, 5번 얘랑 얘가 하는 과정, 생각하는 이 극한의 의미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극한을 공비 아래 범위를 몰라서 얘처럼 범위를 나눠서 풀 때 얘랑 얘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r이 1보다 크거나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얘는 그러니까 굳이 한 번 더 계산하지 않고 1번에서 합쳐서 계산하고요. 범위는 적을 때 이거 두 개로 나눠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어. r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다르게 얘기하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죠. 자, 그때 극한값은 1이고요. 두 번째 r이 1일 때 극한값 2분의 1이었고 얘도 이것처럼 쓰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극한값은 0이다. 이렇게 나눠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4번의 수열의 극한값은 r의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나와요. 자, 오늘 등비 수열의 극한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설명을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수업 시간에 봅시다. 숙제는 여기가 몇 쪽이지? 숙제는 35쪽. 그러니까 연습 문제 스텝 2 끝까지 풀어오면 돼요.